460만 관객 동안 단숨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무섭게 흥행질주하는 대한민국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아직 설 연휴도 전인데 이 기세면 정말 1000만 관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코미디의 신흥 강자 이병헌 감독과 오랜만에 코미디 장르로 돌아온 류승룡의 만남. 게다가 이들을 지원 사격하는 이들은 최근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는 배우 이한희와 진선규, 이동희와 공명입니다. 이들이 선보이는 약반 개그에 웃을 준비 되셨나요? 2019년 2월 최고의 화제작 극한직업 리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아니 도대체 얼마나 웃기길래 주위에서 이 난리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영화 웃겨도 정말 웃깁니다. 젊은 감독으로서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이병헌 감독의 장점들이 잘 녹아있는 영화였습니다. 구사하는 유머가 꽤나 신박하고 수준도 높습니다. 기존 한국의 코미디 영화들이 배우들의 개인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데 비해서 이 영화의 유머는 이병헌 감독의 감각과 아이디어에 의존합니다.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쫄짝이 남편이라더만. 전 남편. 이것에 대해 조금 언급하자면 이병헌 감독이 관객을 웃기는 방법 첫 번째, 관객의 선입견을 비틀어버린다. 지금까지 봤던 영화에서 이 장면이 나오면 이렇게 흘러가겠지 하는 지점쯤 이병헌 감독은 전혀 다른 전개 양상을 보이며 관객을 웃깁니다. 영화 도입부 아줌마의 차를 빼앗아 용의자가 도주하려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일반적이면 용의자는 차를 빼앗아 유유히 달아나겠지만 차를 빼앗긴 아줌마가 번쩍 일어나더니 이게 뭐야 하면서 범인을 던져버립니다. 신박하죠? 위장 창업한 형사들이 마약범들을 도청하는 장면에서는 범인들 사이에서 기가 막힌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는데 그 원인이 고작 리모컨 주도권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히며 허무함을 남기죠. 신박하죠? 이병헌 감독이 관객을 웃기는 방법 두 번째, 일명 프랜차이즈 개그라고나 할까요? 치킨을 치는 힘이라 영접하는 젊은 관객들을 타겟으로 한 방법입니다. 특정 브랜드를 대놓고 언급함으로써 실소를 머금게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치킨 두 마리를 주겠어? 호식이도 아니고 이건 무슨 피자나라 치킨 공주야? 라는 식의 대사들을 던지면서 젊은 층을 취향 저격합니다. 신박하죠? 이병헌 감독이 관객을 웃기는 방법 세 번째, 진짜로 약반 개그. 전작 강하늘 술반 개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막내 공명이 실제로 약반 개그를 시전합니다. 슬슬 루즈해질 때쯤 미친 개가 되어 나타나는데 영화 말미의 템포를 다시금 끌어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안 아파 안 아파 하면서 말이죠. 신박하죠? 개봉 전부터 떠들어댄 것처럼 배우들 쿵짝이 굉장히 잘 맞더군요. 류승룡이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가운데 우애 넘치는 팀원 간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동희의 경우 본인의 역량을 꺼내들기보다 기능적으로 역할하는 것으로 조금 제한된 터라 약간 사이드로 빠져있는 느낌도 들고 두각을 나타내는 장면이 많지 않았지만 5명 모두가 웃음 메신저로서 모난데 없이 제 역할은 해냅니다. 우리가 잡아야 돼. 내가 지금 경찰이 아니거든. 그럼 뭔데? 어떻게 봐도 웃음에 있어서는 확실히 자신이 있는 영화로 보이는데 약점이 없는 영화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상당 부분 이병헌 감독의 배포 있는 연출력으로 커버하기는 하지만 그 연출력과 웃음기를 걷어내고 이야기의 텍스트만 봤을 때는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단점들이 덜어 보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이야기 전개의 필요성에 따라 인물들의 능력을 수시로 다운시켰다 버프시킵니다. 영화의 도입부에서는 분명 무능력하고 허당 넘치는 형사들이라고 실컷 조롱해놓고서는 영화 말미에 가더니 알고 보니 어마무시한 능력을 지닌 능력자들이었다면서 치켜 세웁니다. 영화를 마무리 짓기 위해 최악의 방법을 선택함과 동시에 줄곧 이야기 전개의 근거로 형사들의 무능력함과 허당끼를 내세웠음에도 그 전제 조건을 무너뜨리는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범인은 이미 아지트를 떠나고 마약반은 정직 처분을 받아 이제 어떻게 범인을 잡으려고 하지? 할 때쯤 이무배 일당이 그냥 고반장에게 찾아와 저절로 연장전이 펼쳐집니다. 아니 마약 유통을 위해 위장 창업하려는 마약범 일당이 하필이면 형사들이 위장 창업한 통닭집에 기어들어가 손을 내밀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이무배 일당과 고반장이 손잡고 가맹점을 내는데
실상 매장에 배치된 깡패들 하는 짓이 완전 다 여기 있어 하는 수준입니다. 손님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SNS에 공공연하게 퍼지는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마약 유통을 목적으로 치킨집 위장 창업할 만큼 철두철미한 이무배가 그 부하들이 이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둘까요? 과연? 이런 대부분의 허점들이 고반장내 마약반의 시선을 다시금 이무배 일행에게 두기 위해 던진 무리수들입니다. 별다른 고민도 없고 그저 게으르게 내지른 결과물인 것이죠. 영화가 기회를 저절로 부여한 셈이고 굉장히 수동적인 전개 방식입니다. 덕분에 영화 말미에 고반장이 정직 처분을 받고 난 직후부터 부두 선착장 액션씬까지는 상당히 루즈하게 흘러갑니다. 이전까지 미친듯이 웃기며 달려오다가 순간 김 빠진 콜라처럼 느껴지는 구간이죠. 언급 안 할 수 없는 라스트 액션씬은 이 영화의 의외의 수확입니다. 이병헌 감독의 전작 스물의 그 유명한 중국집 씬의 확장판 느낌 같습니다. 대규모의 유머 폭탄을 장전한 데다가 이게 이병헌 영화가 맞아? 싶을 정도의 시원한 액션들을 보여주는데 이 협공에 관객들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진장 멋있고 웃기기는 한데 보다 보면 다른 어떤 영화가 떠오릅니다. 부두 선착장이라는 로케이션도 비슷하고 유머가 더 강조되었다는 차이만 빼면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의 그 장면을 아예 빼다 박았죠. 영화를 복귀해보면 이런 점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남성 중심의 팀원 사이에서 한 명의 홍일점으로 구성된 마약반의 성비나 쥐뿔도 없는 남편, 선에서 좋은 일에서 결혼했다는 아내의 성격이나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악당인 신하균이 깔끔하게 빗어넘긴 포머드 머리를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어이없다는 그분을 상당히 연상시킵니다. 이게 큰 문제는 아니어도 볼 때마다 다른 영화가 연상되어서 영화의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이병헌 감독의 전작들이 그한 대한민국 코미디 영화계에서 금기시 되어 왔던 유머 코드를 꺼내들며 임팩트를 준 것에 비해 네 엉덩이에 내 고추 비비고 싶어. 존나 당황했지. 이번 신작은 보다 대중적인 코드로 유머를 구사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로 나왔죠. 이것은 19금 유머에 기대지 않고도 웃길 수 있다는 본인의 능력을 증명함과 동시에 더 많은 관객들을 포용하겠다는 이병헌 감독의 포부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한국 코미디 영화와 견주어 봤을 때 굉장한 수작은 아니겠지만 최근 개봉된 한국 영화들과 비교해보면 코미디 장르를 떼어놓더라도 이만한 한국 영화는 안 보입니다. 대작들이 연이어 망테크를 타고 있는 요즘 별다른 주목도 받지 못했던 완벽한 타인, 극한 직업 같은 영화들의 약진이 사뭇 반갑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그럼 끝으로 저는 이 영화의 한 줄 평을 전하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보잘것없는 영상을 만드는데 무려 5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영화 유튜버는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을 먹고 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는데 각각 5초씩, 도합 15초면 끝납니다. 제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15초의 시간과 약간의 관심을 기부해주세요. 항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